네, 짐작하셨겠지만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입니다. 초기 인상파인 마네가 1865년 살롱에 제출했다가 무지 욕먹은 작품인데요. 당시 모든 피평가들이 추잡하다고 평했습니다. 오직 그 사실주의자 에밀 졸라만이 좋게 봐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그렇게 추잡하다는 욕을 먹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그림을 하나 보지요. 알렉상드르 카바네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네의 누드보다 이게 더 야한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카바넬의 작품은 비너스 여신을, 마네의 작품은 파리의 매춘부를 묘사한 것이라는 점이었지요. 어차피 누드를 즐기더라도 신화 속의 인물은 괜찮고 현실적인 인물은 곤란하다는 얘기. 뭐랄까 좀 위선적이죠. 화풍의 차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둘 다 유아이지만 마네는 굉장히 냉정한 느낌이죠. 카바넬의 작품은 요즘 말로 뽀샤실의 절정입니다. 흔히 마네를 초기 인상파로 분류하는데 사실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본격적인 인상파들과는 화풍이 좀 다릅니다. 그냥 기존에 유행하던 화풍과 다르고 인상파 화가들과 친했다고 해서 인상파로 분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마네가 없었다면 모네, 르누아르도 나타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누드 이야기로 돌아가서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진짜로 누드는 괜찮지만 역사나 신화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선입관 혹은 관행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래 줄창 화가들이 여신과 요정을 그린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여신은 역시 사랑의 여신 비너스였습니다. 조르지오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1510년작이니 마네보다 300년도 더 된 그림입니다. 올랭피아만큼 야하죠? 하지만 비너스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티치아노도 같은 구도의 그림 오르비노의 비너스를 그린 적이 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뢰인이 누드를 주문해서 혼자만 몰래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작품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벗은 마하입니다. 하여튼 이 작품을 주문한 고위직 신사는 숨겨놓고 혼자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쩌다가 들켜버려서 그림을 그려준 화가인 고야까지 곤욕을 치렀지요. 고야는 교회 재판에 끌려가서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 문초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큰일은 없었나봐요. 재미있는 건 의뢰인이 같은 모델의 옷을 입은 모습도 그려달라고 했다는 사실. 물론 제목은 옷 입은 마하겠지요. 참고로 마하 두 작품은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도 다들 아실 겁니다. 마네 풀바뒤의 점심입니다. 1863년 마네가 살롱 전시에 출품했다가 거절당한 후 소위 낙선전에 전시했지요. 물론 그때도 무지 욕먹었습니다. 아니 야외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남자들과 뭐하는 거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당시 미술계의 논리에 따르자면 비너스는 되지만 여염집 여자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추워 보이는 아가씨 어디서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눈썰미 좋은 분이라면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올랭피아에서도 모델을 섰던 여성입니다. 올랭피아가 고급 창부를 묘사한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모델이 진짜 창녀였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빅토린 머랑 피크이란 이름의 화가이자 파트타임 모델이었습니다. 마네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미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린 머랑이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아닌 다른 모델로 그린 올랭피아나 풀바뒤의 점심을 상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모델로 쓴 두 작품이 대중과 비평가들의 원성을 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녀가 모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관객들에게 옷을 다 벗은 여자가 당당함을 넘어 소위 무심한 듯 시크하게 관객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도발적으로 느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낙선전에서 일부 관객들은 우산을 들어 작품 풀밭 위에 점심을 떨어뜨리려고 했다지요. 물론 그녀가 모델이 아니었어도 마네는 미술사의 획을 그는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풀밭 위의 점심과 올랭피아는 미술사에서 근대를 여는 두 발의 포선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경계로 근대와 정근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파리의 관객들에게는 풀밭 위의 점심보다 올랭피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는 자세히 보면 일종의 판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모습으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인물들이 뒷배경과도 충돌하고 뒤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여성 역시 좀 뜬금없죠. 그런데 올랭피아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사실주의입니다. 19세기 후반 파리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매춘은 흔한 일이었고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창녀를 사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답답한 빅토리아 시대를 맞은 영국 신사들이 원정 매춘을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매춘이란 대놓고 이야기할 점잖은 짓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올랭피아를 보고 있으면 관객들은 빅토린 머랑이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올랭피아는 또한 그림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올랭피아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조르지오네와 티치아노가 이미 비너스를 묘사하면서 써먹었던 것입니다. 마네는 예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우르피노의 비너스를 직접 본 적이 있었지요. 마네는 티치아노의 구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비너스가 아니라 고급 창녀를 묘사합니다. 심지어 모델의 자세뿐 아니라 다른 소재들도 조금씩 변형해서 인용해요. 올랭피아와 우르피노의 비너스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전자에는 후자의 백인하녀 대신 흑인하녀가 있고 강아지 대신 고양이가 있지요. 그리고 마네는 관객을 향해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화가들은 거짓을 그려왔다. 이제 내가 진짜를 보여주마. 저 여자는 비너스가 아니라 창녀야. 마네가 그리는 것은 역사도 신화도 아닌 현실입니다. 북적이는 술집에서 공허한 표정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바텐더 아가씨를 보세요. 저것은 19세기 말 파리의 진짜 풍경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인상파야말로 근대의 사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마네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닙니다. 기술만 보면 제롬이나 카바넬, 무소니에 등의 아카데미 화가들이 훨씬 나았지요. 마네는 손재주가 뛰어난 제목은 아니어서 어렸을 적엔 스승인 꾸티르가 한 번은 그에게 너는 기껏해야 도미의 정도밖에 못되겠어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유명한 캐리커처 화가인 오노레 도미에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네는 소위 아카데미 미술의 시대에 고리타분한 권위자들이 외면하던 당대의 풍경을 제대로 포착함으로써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네 이전과 마네 이후 사이에 근대와 정근대를 나누는 선을 그은 거죠. 마네로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거든요. 마네 이후의 모든 현대 미술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이 아니라 기존 미술에 대한 비평이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 나름의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